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이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흘 연속 충북을 방문하며 경청 투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증평과 보은, 옥천 등 중남부 지역을 돌며 민생 행보에 주력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를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장날을 맞아 시민들로 북적이는 증평 장틀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고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보냅니다. 지난 4일 제천과 단양을 시작으로 이 후보는 연휴 기간 내내 충북 지역의 민생 현장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어제는 증평을 시작으로 보은과 옥천, 영동을 차례로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고 아이들과는 빠짐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의식하듯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불의한 세력에 의해 사법살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또 지금도 여전히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주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차, 3차 내란 시도도 아니 내란 그 자체도 곧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편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추진 기구 설치 요구 등과 관련해 김 후보와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김영환 도지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단일화 진통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맨발 걷기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김수녀 양궁장 인근 용정 산림공원은 맨발 걷기 길이 있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대규모 벌목 사업으로 그늘이 사라지면서 이용객들이 상당 기간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김순영 양궁장 인근에 위치한 용정 산림공원. 주변 나무들이 거의 다 베어져 있습니다. 맨발 걷기 길 인근에는 이렇게 나무가 잘려나간 밑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심어진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어린 나무들이 보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곳은 울창한 숲이 형성돼 있어 많은 이들이 찾아 산림욕과 맨발 걷기를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를 매일 이용하는 사람인데요. 여기가 김순영 양궁장이라는 인지도도 있는 데다가 이 나무가 이 그늘이 돼갖고서 사람이 댕길 수 있으려면은 우리 생전은 못 볼 것 같아요. 용정 산림공원의 관리 주체인 산림청은 지난 12월부터 2달여간 대규모 벌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고사목을 제거한 이후 남아있는 멀쩡한 나무들이 바람 등에 쓰러질 우려가 크다며 모두 잘라낸 것입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란 해명입니다. 이미 그 주차장 쪽으로 좀 애가 휘어 있었어요. 고사목만 베면 이제 그 옆에 있던 나무가 사라지면 그게 또 전도 위험이 더 커져서 베는 김에. 그런데 벌목 이후 다시 심은 나무 가운데 일부는 겨울철을 견디지 못하고 고사해 다시 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많은 이곳 산림욕장을 사랑하는 청주 시민들이 가슴에 벌목을 당한 것 같습니다. 묘목이 자라 제대로 된 숲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0-30년. 이번 대규모 벌목 작업이 과연 신중하게 진행된 것인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이유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충북에서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병원 이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3세 이하 어린이 병원 이송 환자는 모두 2,7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는 5월이 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6월과 7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송 원인별로는 질병이 1,4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부상과 교통사고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시는 청주페이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28일까지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거나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입니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일부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요즘 질석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리미엄 시장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한 리조트입니다. 객실에 들어서자 반려동물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전용 식탁 의자가 눈에 띕니다. 방 안엔 반려동물 전용 드라이룸과 침대가 구비돼 있고 소파에 오르내리기 쉽게 미끄럼 방지판도 있습니다. 테라스에는 별도의 펜 놀이터와 바비큐 시설을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단독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펫파크에서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뛰놀며 친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식구들끼리 다 와서 이제 안에 다 돼 있으니까 강아지도 이제 들어갈 수 있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식당은 일반 이용객과 공간을 나누고 펫 전용 승강기를 갖추는 등 반려동물 동반객과 일반객 모두의 편의를 고려한 것도 특징입니다. 과거 단체 고객 위주였던 이곳은 코로나 이후 펫 친화 리조트로 전환하며 객실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매년 2자릿수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90% 이상 만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성의 반려동물 사료 제조 기업은 프리미엄 펫푸드 수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기준에 준하는 생산 설비를 갖추고 사람이 먹는 수준의 원료로 연간 12만 톤의 펫푸드를 생산합니다. 반려동물의 입맛과 기능성 등 세분화된 기준으로 만든 사료만 14종. 국내는 물론 대만 등 8개 나라에 수출하며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K푸드 수출탑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최첨단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영양학 박사와 수의사 등 10여 명의 전문 연구진과 함께 고품질 펫푸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지만 유럽 등 외국 제품과의 경쟁 속에 정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 프라이빗 서비스, 프리미엄 제품 등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을 쓰고 고급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조금 퀄리티 있는 질적 향상을 통해서 유럽보다 유럽에 더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상품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1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 법률적 보완과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비 온 뒤 힘차게 솟아나는 죽순을 우후 죽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경남 거제는 이런 우후 죽순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상 기후 탓에 수확이 늦어지고 수확량도 급감하면서 죽순 생산까지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KNN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게 뻗은 푸른 대나무들 아래 원뿔 모양의 죽순이 돋아나 있습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심겨진 3만 5천여 그루의 맹종죽 아래가 온통 죽순 밭입니다. 대나무 가운데 가장 큰 맹종죽은 죽순의 품질이 높아 식용으로 선호합니다. 하지만 보통 3월 말이면 수확하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겨우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정도 우리가 첫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4월 말이 다 돼가는데 그 작년 기준을 했을 때는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지금 이제 시작끝이 이런 느낌. 또 여기에 올 봄 비도 적게 내린 데다 꽃샘 추위 등 쌀쌀한 기온 탓에 수확량도 30에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교차도 굉장히 심했고요. 그리고 꽃샘 추위도 오래 갔고 강수량도 적었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수확량이 한 30%에서 40%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려스러운 경남 거제는 맹종죽 군락지로 한 해 전국 죽순 생산량의 70%인 117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특히 죽순만 수확하고 버려지던 맹종죽에서 잎 가루로 디저트를 만드는 등 새로운 소득원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죽순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대나무 잎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대나무 잎을 활용한 무언가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디저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늦어진 수확 시기에 수확량도 줄었고 산불 여파로 거제 맹종 대나무 축제도 취소되면서 죽순 재배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충북 특수교육원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 공감 영화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중학생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번 영화는 자폐성 장애와 청각장애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편견을 깨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화는 오는 7월 시사회를 거쳐 도내 중고등학교에 수업 자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충북 최대 전통시장 행사인 2025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충주 누리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전통시장이 참여해 우수상품 전시와 먹거리 장터 등 75개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특히 10일부터는 청주 청원생명쌀, 충주 사과, 영동 와인 등 시군별 특산물 홍보 행사도 이어집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다 검거된 30대 지적장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1단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을 참조했을 때 지적 능력으로 적절한 판단이 어려워 상대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